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신탁통치 구상과 건국절.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변형된 루스벨트 신탁통치는 성공한 정책일까?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는 갑자기 튀어나온 정책이 아니었다. 한반도 분단 책임이 신탁통치 때문일까? 북한에 진주하는 소련군 때문에 미군 장교가 갑자기 38선을 그었다고? 남북 분단 책임을 소련에 전가하기 위한 조작된 신화다. 일본 4개국 신탁통치 대신 한반도 분단은 미소 강대국에 의해 합의된 사항이었다. 문제의식, 미군은 왜 점령군으로 한반도에 진주하였을까? 루스벨트 대통령이 담긴 신탁통치는 왜 실패하였을까? 미 국무부 아태 담당자는 왜 친일파들이 많을까? 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왜 유엔군을 파견했을까? 미 군산복합체는 왜 미국을 전쟁국가로 만들었을까? 식민지 경제적 착취는 원료 공급지, 저임금 인력 공급시장, 소비시장 기능을 하게 된다. 식민지 지배 정책에 반발하는 식민지인들에 대한 잔혹한 학살은 국제적 비난을 초래한다. 식민화 시대, 당시 1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탈식민지 운동이 일어났다. 독립보장 미끼로 식민지 용병을 모집하였으나 종전 후 영국과 프랑스는 배신한다. 인도, 베트남, 알제리, 팔레스타인, 쿠르도족 등은 독립전쟁을 위해 분쟁지역화된다. 1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동원된 수많은 식민지 군인들은 근대 자본주의와 직접 접촉 기회가 됐다. 일방적 착취만 당하던 식민지에서 전쟁 특수 매판 자본과 근대적 노동계급이 성장했다. 전쟁 비용 증가에 따라 세금과 전시공채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로 식민지 저항은 커졌다. 1916년 영국 식민지, 아일랜드, 이집트, 일본 식민지, 한국은 혁명에 가까운 투쟁이 벌어졌다. 파리강화회의 강자 독식의 국제법, 패전국 독일 식민지와 오스만 제국 영토를 국제연맹은 승전국에게 위임 방식으로 통치했다. 이에 이승만은 국제연맹에 한반도 위임 통치 청원을 하자 상해 임정은 이승만을 탄핵시킨다. 새로운 경제시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미국은 윌슨의 14개조 평화원칙 포틴포인츠를 통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한다. 친미파 목사들은 마치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3.1운동을 일으킨 동력이라고 하지만 이는 해방 이후 조작된 신화이다. 그 반증으로 28 독립선언, 3.1 만세 시위를 주장한 사람들 중 다수가 친일파로 변절하였다. 더구나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자 레닌은 코민테른을 창설하고 모든 식민지의 즉각적인 독립을 지지하였다. 한반도를 무단 점거한 일제는 헌병들에게 칼을 차고 항거하는 조선인은 직결 처분 내지 불법 구금하였다. 당시 조선 총독부는 내선일체, 창씨개명, 황국신민, 자치위임 등을 개량민족주의자들에게 제시하였지만 패망할 때까지 조선인과 만주, 일본 거류 조선인들 국적은 조선적으로 이등 신민으로 철저히 차별 대우받았다. 상해 기독교 교민단체가 만든 상해 임정, 만주 독립무장정부, 감리교 교인들이 만든 한성정부가 합체하여 만든 것이 상해 임정이었다. 대통령으로 추대된 안창호의 통큰 양보로 한성정부 이상제를 옹립하였으나 고령의 이상제가 이승만을 추천하면서 의회중심제로 겨우 출범한다. 독립전쟁을 주도한 상해 임정은 장개석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후일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공인받는다. 카이로 선언 이전 1942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장제스 고문 오원 레티모어를 통해 보낸 서신에서 한국 독립을 지지한다. 단 한국인의 자치능력 부족으로 일정 기간 신탁통치할 수 있다.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은 뿌리가 깊다. 루스벨트 대통령 취임식 4가지 자유선포 표현과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천명한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 시 직면한 최대 난관은 대공황 극복이었다. 취임하자마자 은행 파산을 막기 위해 휴업시켰고 공공사업 확대와 실업자구제, 복지 확충과 금융개혁으로 대표되는 뉴딜 정책을 수립한다. 신탁통치의 본질과 지배전략. 신탁통치란 유엔 감독을 받아 자치 능력을 갖출 때까지 유엔 신탁을 받은 국가가 대신 통치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서구 민주주의 가치 확산이나 군사적 개입의 정당화에 초점을 맞추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루스벨트는 당시 유럽 식민지 지배국가들의 위임 통치 방식에 식민지의 온갖 단물만 빼먹고 현지 주민들에게 해주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위임 통치 대신 신탁 통치를 거쳐 독립시킨다는 해리 호킨스 주장 수용한다.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구상과 비슷하나 식민지 해방 방식에 대해 미국 주도 아래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전후 유엔을 통한 신탁 통치로 교육, 복지, 사회간접 자본 투자로 차치 능력 향상 후 독립을 시켜야 한다고 구상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거대한 무기고가 되어야 합니다. 1940년 12월 29일 프랭클린 루즈벨트. 진주만을 기억하라. 1941년 7월 2일 선전포고 없는 진주만 기습 공격에 분노한 많은 미국인들이 입대한다. 치욕의 날 연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의 기습 공격을 공식 발표한다. 연설 직후
전쟁 참가법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며 미국은 공식적으로 참전한다. 전시 미국의 식민지 개혁 정책, 국제적 신탁통치 구상.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상주의적 외교 노선에 입각하여 전후 국제 질서의 틀을 기획한다. 반식민주의적 위임 통치를 유엔 정당성과 결합시켜 신탁통치로 변형시킨 전후 세계 전략은 당시 가속화된 급진적, 탈식민화 흐름에 대응하여 식민지를 미국의 자유주의 헤게모니 질서로 포섭하고 통치한다는 전략을 반영한다. 1941년 처칠과 루스벨트는 전후 세계 질서에 대하여 14개조 평화조항으로 된 대서양 혼장을 선언한다. 2차 세계대전 친소 유화 정책. 이웃집에 불이 났으면 불이 번지기 전에 호스를 빌려줘야 한다. 루스벨트의 호소. 1941년 3월 무기대여법 시행. 1945년 종전까지 소련에 113억 달러 물자를 유상 대여한다. 이런 친소 유화 정책을 기획한 많은 미 국무부 라인은 냉전 이후 간첩 혐의로 곤욕을 치른다. 한반도 신탁통치에 대한 미국의 전후 구상. 루즈벨트는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 승리 후 식민지 필리핀의 자치 능력을 키우는 데 약 50년을 계상했다. 미국의 필리핀 통치는 자율성 보장, 인권 보호 등 기존 서구 제국주의와는 다른 정책이었다. 하지만 필리핀 총독 아서 메가더는 필리핀 독립전쟁에서 민간인 100만 명을 학살한다. 루스벨트는 한국이 자치 능력을 갖기 위해선 약 20년 정도 신탁통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943년 3월 27일 워싱턴 영국 이든 외무장관과 루스벨트 대통령 회담에서 최초로 한국의 신탁통치 방안이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된다. 1943년 11월 카이로 선언, 한국 독립의 적절한 시기에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한국의 독립을 명문화, 국제적 신탁통치 도입을 합의한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엘저 히스 보좌관의 조언을 받아 신탁통치안과 장제스 한국 독립안의 접점으로 인두 코스 독립안으로 수정한다. 카이로 선언문행 간에 신탁통치 보관이 담김으로써 훗날 남북분단, 한국전쟁을 초래한다. 소련은 1945년 5월 모스크바 방문한 트루먼 대통령 특사 호킨스가 제시한 한국의 4개국 신탁통치 방침에 합의한다. 미국의 신탁통치안에 대한 영국의 반발. 세계 최대 식민지 제국인 영국은 전후의 식민지 독립에 부정적이었지만 전쟁 중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였기에 수긍한다. 1943년 처칠 카이로 선언에 한국 독립 반대하자 소련 주재 해리만 대사는 소련도 한국의 독립을 지지함을 밝힌다. 초안을 살펴본 루즈벨트는 영국의 반대 의견을 고려하여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에라는 호킨스의 문구를 엘저 히스 보좌관의 의견을 반영한 적절한 순간에 에터 프라퍼 모먼트로 수정했다. 루즈벨트는 한국의 신탁통치 기간 20년을 제시하자 스탈린은 기간이 짧을수록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소련은 신탁통치 기간이 늘어날 경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얄타 회담 2개월 후 1944년 4월 갑자기 루스벨트 대통령 병사하자 트루먼 대통령이 취임한다. 트루먼은 소련 주재 미국 대사 조지 캐논, 에치슨 장관을 통해 소련의 개입주의 의도를 간파한다. 냉전의 시작이다. 전후 냉전체제에서 신탁통치 변형. 루스벨트 대통령이 꿈꾼 경찰국가론, 유엔 평화유지군을 통한 신탁통치로는 미소 냉전을 거치며 변형된다. 미소 분할 점령의 국면이 심화됨에 따라 모스크바 3상회의 탁치 정국에서 친미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기제로 변형된다. 미국은 신탁통치를 민주적이고 안정된 것으로 재구축하기 위한 비군사화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나 전략적 신탁통치의 형태를 체계화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기지화와 미군정을 신탁통치 방식으로 실천한다. 미국이 전후 세계 질서를 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IMF와 유엔, 친소 유화 정책을 펼친 루스벨트 행정부 관료들은 소련의 협조를 받으며 IMF, 유엔을 만든다. 해리 덱스터 화이트는 케인즈 의견을 묵살하고 미국 주도의 IMF 창설한다. 유엔 창립 주역으로 유엔 원장 초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거부권 제도는 엘저 히스의 발상이었다. 얄타 합의를 상원 비준을 요하는 조약이 아니라 성명으로 바꾼 것도 히스 아이디어다. 참전 시 사할린과 만주에서 소련의 이익을 보장한 약속을 소련 측에 누설한 것도 히스다. 미 국무부 친일파들이 장악하다. 주간지 타임의 외신부장이던 위터커 챔버스가 전향하면서 IMF 창설의 미국 측 책임자 조지프 메카시 상원의원은 미 국무부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침투하고 있다고 폭로한다. 재무부 차관보 화이트는 간첩 혐의를 부인하지만 의회 청문회 종료 후 심장마비로 급사한다. 유엔 설립자 히스는 의회 청문회에서 간첩 혐의를 부인하지만 나중에 대부분 사실로 판명된다. 에치스는 간첩으로 기소된 미국 국무부 직원들 방어자로 메카시와 대립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일본의 역할을 중요시하자 친일 인사들이 국무부를 장악한다. 미국은 한일 국교 정상화, 독재정권 군부정권 옹호, 독도 문제,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요한다. 8.15는 광복절이 아니다. 건국절 논쟁. 한반도 진주한 미군은 신탁 통치를 위한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군대가 아니다. 미군 포고령 1호로 총독부가 치안을 맡긴다. 10월 10일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 심지어 미즈다 나오마사는 악의적으로 화폐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면서 한반도에서 철수한다. 식민지 시절 총독부는 특정 학교의 분야별 친일부역 조선인을 육성하면서 징집 면제 등 특권을 부여한다. 학벌 제일주의 탄생이다. 친미 기독교인들이 구축한 네트워크 카르텔로 한국은 미국 유학 학벌 사회로 귀착된다. 신사참배 기독교인들은 기회주의적 무력주의와 국가제일주의로 친일적 행태를 보인다. 국가제일주의 신사참배 후에 기독교는 수많은 태극기와 성조기, 애국심과 반공을 외친다. 금 모으기 운동 등 기독교 중심 활동은 식민지 시절 교회 종 갖다 바치기 운동의 재탕이다. 미군 전 고문 친일파 목사는 당연히 국가재산으로 귀속할 일본인 종교재산을 중간에서 강탈한다. 민나 도로보데스 모두 도둑놈이다. 영락교회는 일본 천리교 성당이었고 해방 후 수많은 신사가 교회, 기독교 학교로 바꿨다. 루스벨트의 이상 외교와 미국 국익에 따른 유엔 신탁 통치는 미소 냉전에 따라 변질된다. 반탁운동으로 김구와 미군정은 결별한다. 반탁이든 신탁이든 남북 전쟁은 불가피하다. 신사참배 친일파들은 반탁운동을 주도하며 민족주의 애국자, 반공투사로 변신한다. 1946년 6월 이승만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천명한다. 서북청년단은 남한 단독정부를 반대한 제주도민을 잔혹하게 학살한다. 빨갱이 탄생이다. 남한 단독정부, 반대 세력을 빨갱이로 내몰고 친미정부를 수립한다. 건국절 탄생이다. 이승만 숭배 등 친일 뉴라이트 행태는 신사참배 후에 기독교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 북장로교회 전쟁 구호물품, 고아수출, 사학재벌, 부동산 투기, 국고보조금 사업, 정교일치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독교는 거대한 산업이 되었다.